호재만 너무 보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면 너무 열광했는데 이런 반대의 케이스도 있다. 악재가 나왔는데 그게 심지어 반영이 됐거나 악재 소멸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는 주식도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하면은 여기에서 또 은근히 좋은 기회들이나 타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덕입니다. 오늘의 차트 분석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촬영 시간이 6월 28일 화요일 지금 오후 2시 반 정도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2400대를 잘 버텨주면서 테마주들도 몇 개 조금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런 원전 테마주, 우진과 오르비텍,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등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아무래도 나토 정상회의, 그 다음에 뭐 여러 해외 순방에 따라서 이제 원전 협력 강화, 원전 투자를 세일즈에 성공하지 않을까? 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 이번 주 정도까지 좀 유효할 것 같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할 만한 종목들이 몇 개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뭐 우진 같은 종목도 있고, 그리고 오르비텍 종목도 과대낙폭으로 반등이 나온 좀 V자 반등에 가까운 흐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급이 조금 들어왔다. 근데 매매하기에 조금 더 괜찮은 거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우진이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이 이런 첫 번째 351선 요런 자리에서는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우진도 약간의 조정 요런 구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첫 번째 눌림의 자리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매매할 게 많이 없어서 보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이런 원전 테마가 있고 태양광도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하락할 때 잘 버틴다면,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보다 별로 안 빠지고 버텨주고 있다면은 시장이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면은 강하게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 거기에서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잘 움직였던 종목이 이런 OCI 같은 종목이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해줬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5%까지는 반등이 잘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위에 이런 21선 저항대 부분, 이런 매물대 부분에서 일단은 맞고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그래도 이렇게 고개를 드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일단 OCI보다는 좀 약하지만 비교적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게 이렇게 반등들 잘 나오는 종목들이 눈에 좀 띄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대부분 과대 낙폭이거나 아니면은 이런 셀트리온처럼 오늘 5일선 자리가 나왔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5일선 자리를 주고 밑꼬리를 만들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정고점을 지금 회복을 하려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이따 드릴 말씀이 많아요. 오늘 사실 오전에 악재가 나왔거든요. 악재가 나왔는데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주식시장에는 크게 속임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드 치는 분들에게는 이런 말이 블러핑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예전에 뭐 한 번씩 다 들어볼 법한 말로는 뻥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속임수라는 의미로는 다 동일한 말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크게 두 가지 뻥카가 있다. 그 두 가지 뻥카에 대해서 좀 이따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차트는 조금만 더 볼까요? 현대차도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간다는 뉴스가 연일 나오면서 미국 언론에서부터 계속 칭찬이 나와주고 있어요. 오히려 뭐 테슬라를 견제하는 듯한 미국 언론에서 테슬라 이제 너네 위험하다. 현기차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점유율을 올리고 있는데 이대로라면은 너네가 점유율이 낮아지면서 조금 위기감을 생길 수 있다는 식으로 공격을 하는 그 와중에 현기차를 굉장히 띄워주면서 어떻게 보면 현기차는 이렇게 수급이 잘 들어오면서 차트가 오히려 강하게 반등을 좀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봤을 때 전형적으로 이렇게 연속적인 양봉이 나와주고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는 거는 우리가 또 테마주 뭐 단기 급등을 했던 종목을 매매했던 것처럼 이런 눌림 구간, 첫 번째 5일선 자리라던가 조정이 좀 나와준다면은 시장 때문에 한번 출렁 걸어준다면은 그런 저점을 잘 잡는 공략으로도 충분히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형주고 변동성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호재와 이 정도의 수급이 단기적으로 들어왔다는 거는 다이렉트로 끝나진 않고 어느 정도 출렁거림, 변동성을 생기면서 눌림목도 주면 다시 반등이 잘 나와주고 그런 식의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으니까요. 현대차까지 아마 가볍게 가치들 체크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좋고 현대차는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은 중기적인 관점으로도 나쁘진 않겠죠. 그래서 그거는 각자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중요한 속임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도 한번 봤으니까요. SDN도 다시 올라왔고 여러 가지 봤으니까 이 정도면은 풍력도 좀 의미 있게 올라왔죠.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공부할 만한 내용으로는 자, 셀트리온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기관에서 연일 엄청나게 매수를 한다. 최근에 시장이 하락할 때 나름대로 잘 버텨주다가 이번에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연일 양봉이 나오고 나서 오늘 오전에 7시 몇 분이었나? 7시 반, 8시쯤에 악재가 나왔어요. 그 악재가 뭐냐면 기사를 보여드릴 텐데, 자, 이런 악재가 나왔습니다.
흡입형 코로나 치료제 개발 접는다. 셀트리온 관련해서 계속 약세가 이거는 이제 장중에 나온 거고 장 전에 나온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셀트리온 코로나 흡입형 칵테일 치료제 개발 중단 이렇게 나왔어요. 임상 환자가 채우기 어렵고 치료제 개발 중단. 이거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뉴스를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시나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아시잖아요. 제약 바이오 회사에게 임상 중단 악재는 어떤 종목들은 저만가도 가고 마이너스 20% 30% 막 우습게 하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주주분들이나 이걸 보고 놀랬을 거예요. 오전에 코로나 치료제를 중단한다는 거는 왠지 엄청나게 큰 악재인 것 같고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투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할 수도 있는 재료다. 그래서 저도 살짝 긴가민가 하긴 했어요. 그런데 냉정하게 봤을 때 이 재료가 과연 얼마큼 타격이 있을까? 최근에 오른 이유는 이것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유럽에서 나온 바이오시밀러 호재나 뭐 공급 계약이나 이런 연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건데 생뚱맞게 코로나 치료제 중단 악재가 나온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될까를 일단 처음에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차트 위치적으로 지금 보시면 지금 이거 17만원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코로나 치료제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를 한번 볼까요? 자, 2년 전 2020년 3월로 올라가면 됩니다. 자, 제가 선을 딱 그어놨죠. 17만원 초반대가 바로 이때예요. 코로나 때 폭락한 게 이거고 그리고 나서 셀트리온은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치료제나 진단키트나 이런 거에 대한 종목들이 막 오르고 있을 때여서 바로 회복을 하고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코로나가 아예 터지기 이전의 가격대가 17만원이었습니다. 17만원에서 18만원, 16만원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럼 지금 가격이 17만원까지 떨어진 상태라면은 코로나 이전으로 지금 돌아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코로나 치료제 중단 때문에 얼마나 더 빠질까에 대해서는 살짝 의문을 들 수 있다. 빠질 만큼이 그렇게 막 크진 않을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얼만큼 올랐냐면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17만원에서 39만원까지 약 40만원까지 반등이 나왔다는 거는 2배 이상 100% 이상 수익이 나왔죠. 그런데 기대감이 다 없어지면서 사실상 기대감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은 뭐 너무 중증 환자 대상으로만 하고 있었고 효과에 대해서도 뭐 잘 애매한 그런 것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서서히 많이 반영이 돼서 사실상 다시 반토막이 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서 또 악재가 나온다고 해서 얼마큼 더 폭락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재료에 대한 거는 대충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다 하더라도 두 가지 뻥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정말 알아두면 좋은 게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첫 번째 뻥카는 첫 번째 속임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거. 저도 너무 많이 겪었고요. 아마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안 겪은 분들이 없을 거예요. 대표적인 뻥카.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빠져요. 이거는 뭐 안 겪은 분들 있나요? 다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분명히 좋은 호재가 나왔어. 그래서 아마 상승 출발했겠죠. 뭐 갭이 크게 떴다던가 더 갈 걸로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빠지는 거야. 그게 대표적으로 첫 번째 이제 뻥카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력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세력 입장에서 내가 이만큼 매집을 해서 주가를 미리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세력과 불특정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의 대결이라고 봤을 때 속임수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내 물량을 높은 가격에서 넘겨야 돼. 그러면 어떻게 속여야 될까? 포커를 할 때도 내가 굉장히 좋은 패인데 얘가 따라오게 만들던가 아니면 내가 굉장히 안 좋은 패인데 얘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막 굉장히 좋은 패를 갖고 있는 것처럼 속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블러핑이죠. 속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나는 지금 주식을 갖고 있어. 근데 얘가 더 비싸게 사기 위해서는 이 주식이 마치 굉장히 더 많이 오를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은 막 좋은 뉴스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주가가 처음에만 올라가는 척 하다가 그럼 사람들이 아 이거 진짠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러면 그때 세력들은 물량을 매집했던 물량들을 다 던지면서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한테 넘기고 유유히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보고 그렇게 많이 당해왔던 일반적인 패턴들의 뻥카예요. 그러면은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주식시장에는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반대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안 오르거나 빠지는 경우 그런 뻥카가 있고 두 번째는 악재가 나왔는데 분명한 악재가 나왔어요. 근데 주가가 안 빠져요. 또는 주가가 오히려 올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두 번째 속임수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악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안 떨어진다는 거는 그걸 보고 겁먹어서 매도를 하는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 물량을 누군가가 다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다 먹고 있기 때문에 왜? 그냥 그대로 냅두면은 주가가 쭉쭉쭉 빠질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빠른 시간에 회복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시 주가가 오히려 오른다던가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는 거는 그 악재가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의 물량을 잡아먹기 위한 뻥카의 악재이지 않을까. 뻥카 뉴스라는 거죠. 이것도 속임수. 왜냐하면 이런 뉴스를 내보내서 개인의 투매를 유도하고 오히려 난 더 매수를 하겠다. 세력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런 식의 뻥카도 있는 겁니다.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속임수도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속임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좋은 호재가 나왔다고 해서 달려드는 그런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추격 매수하는 그런 사람이 안 돼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악재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던지고 막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임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주식시장에 있는 한 이거는 안 겪을 수가 없으니까요.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경험을 느끼면서 주식시장을 보면서 학습을 해 나가서 경험치를 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악재가 나왔는데 빠지지 않는 흐름이 지금 현재 셀트리온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여기에서 그래서 무조건 뭐 오른다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일단은 오전에 이렇게 계속 연일 코로나 중단에 대한 뉴스가 막 10개, 20개, 막 30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분봉 보시면은 15분봉 보면은 일단 무섭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쭉 빠졌어요. 이 셀트리온만 봐도 15분 동안 거래량이 꽤 터졌죠. 15분봉 기준으로 최근에 터진 거래량에서 제일 많이 터졌어요. 그러면은 이것만 봤을 때 악재가 나오고 거래량이 굉장히 터지면서 주가가 마이너스 4%까지 쭉 빠지고 있다.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게 확실히 악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빠른 시간 만에 바로 다음 15분, 그러니까 30분이죠. 장이 시작한 지 15분 동안 빠지고 그 다음 15분 동안 이걸 다시 다 회복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악재라면 바로 다 회복을 할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큰 악재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또는 이미 이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고 누군가는 저가에서 매수를 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악재가 결국에는 속임수였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내가 매도할지 말지 고민을 하는데 이런 흐름이 나왔다면은 굳이 매도를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와줘도 저도 오늘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대부분 좀 많이 공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략을 해서 나쁘지 않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 왜냐면은 이게 악재였다면 쭉 빠졌다가 반등 나오는 척 했다가 다시 이렇게 쭉 흘러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다 회복을 하고 그 가격대를 지금 훼손하지 않고 지금 하루 종일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일단은 일반적으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그런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속임수가 맞다면은 오히려 이 이후의 주가는 추가적인 반등의 가능성도 꽤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보고 하나의 그냥 이런 예시, 사례로 공부를 할 만한 종목 차트라는 거지, 이거 속임수 나왔으니까 앞으로 무조건 급등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결국에는 확률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공부 삼아 지켜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호재만 너무 보고 그 호재 보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면 너무 열광했는데 이런 반대의 케이스도 있다. 악재가 나왔는데 그게 심지어 반영이 됐거나 악재 소멸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는 주식도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하면은 여기에서도 또 은근히 또 좋은 기회들이나 타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들이 우리 차트 공부 시간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런 첫 번째 5일선 자리, 이렇게 첫 번째 5일선이죠. 요 분홍색이 5일선인데 이때 장대 양봉 이후에 한 번도 이렇게 마이너스권으로 빠진 적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빠졌어요. 물론 악재가 나오면서 빠지긴 했지만 이런 첫 번째 자리에서 좋은 타점이 될 수도 있었다. 이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고점 부근에서 주가가 빠지지 않는 흐름들이 버텨준다면 오히려 매수세가 그만큼 강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정도로 오늘은 차트 공부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공부 삼아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